한적한 오후 성모병원 산부인과 병동에는 은은한 소독약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신생아실에서 들려오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렸죠. 문희는 하얀 가운을 입고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4호 병실 아기가 계속 울고 있어요. 간호사 민정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문희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4호 병실에 들어서자 생후 열흘 된 아기 하영이 작은 침대에서 힘없이 울고 있었어요. 문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영이의 작은 손가락이 문희의 손을 꼭 잡았죠. 이 아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고 있네요. 영양 공급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희는 하영이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기의 보호자인 하정은은 사흘째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병원비 미납 통지서가 벌써 2번째였죠. 선생님, 이 아기 보호자분이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병원비도 밀려 있고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문희는 하영이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아이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 아기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생겼어요. 하영이의 작은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기 상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문희는 청진기로 하영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들려왔죠. 하지만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문희는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하영이의 눈매와 코, 입술의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이상하네요. 문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이의 얼굴에서 어떤 기시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편이 먹먹해졌을 뿐이었죠. 문희는 고개를 흔들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선생님? 민정이 문희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일단 아기 영양 상태를 개선해야겠어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문희는 하영이를 다시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기가 문희의 손을 놓지 않으려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의료진으로서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아기만은 특별했습니다. 문희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하영이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특히 그 작은 눈과 코끝의 모양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다음 날 아침 문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4호 병실이었어요. 하영이는 어제보다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작고 연약했습니다. 얘야, 안녕. 문희는 조용히 말하며 하영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문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더욱 분명해졌어요. 하영이의 이마와 눈썹 사이의 간격, 그리고 작은 귀의 모양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기억 속 누군가와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희는 급히 자신의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 자신과 쌍둥이 언니 하정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정은 언니. 문희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영이의 얼굴과 사진 속 어린 하정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던 문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닮음의 정도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어요. 특히 눈가의 작은 점과 코끝의 모양이 똑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문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 전 하정은은 교통사고를 당한 후 행방불명되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던 두 자매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이었어요. 큰 사고가 났고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죠. 문희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하정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니가 살아있다는 뜻인가? 문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동안 하정은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경찰도 실종자 찾기 단체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문희는 언니가 그날 함께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정은과 닮아 있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라면 이토록 닮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영이 보호자 이름이 뭐라고 했죠? 문희는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하정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이는 47세고요. 문희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만약 언니가 살아있다면 정확히 47세가 맞았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달동이에요. 그런데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문희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만약 정말로 언니라면, 그리고 이 아기가 언니의 손자라면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문희는 그날 오후 진료를 마치자마자 병원 기록실로 향했습니다. 하정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기록실 직원에게 부탁해서 하영이의 입원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호자 하정은, 주소는 달동 320번지. 문희는 기록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입원 당시 작성된 서류에는 하정은의 서명이 있었어요. 문희는 그 글씨체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숙제를 하던 언니의 글씨체와 비슷한 느낌이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확실하지는 않았죠. 응급 연락처는 없네요. 문희는 실망했습니다. 하정은은 혈연관계란에 조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영이의 할머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하정은에게 자식이 있고 그 자식에게 다시 아이가 생긴 것일까요? 문희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선생님,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간호사 민정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 그냥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있어요. 문희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괜한 소동만 일으킬 뿐이었죠. 그날 저녁 문희는 달동으로 향했습니다. 하정은이 살고 있다는 주소를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30분 거리라던 달동은 생각보다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오래된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320번지가 어디쯤일까요? 문희는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요즘 잘 안 보이던데. 문희는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단독주택 한 채가 나타났어요. 대문 앞에는 우편함이 있었고 그 위에 하정은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언니 이름이네. 문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희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집안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정말 아무도 없나 봐요. 문희는 실망스러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처 상점에 들러 하정은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아, 그 집 할머니요? 요즘 병원에 다닌다고 하던데요. 손자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했어요. 상점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문희는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영이 때문에 병원에 다닌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분 어떻게 생기셨나요? 문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항상 어두운 표정이에요. 뭔가 깊은 사연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문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키가 크다는 것도 언니의 특징이었어요. 어린 시절 하정은은 또래보다 키가 컸고 늘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니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흥분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언니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문희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하영이의 병원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일주일이 넘도록 미납 상태였고 병원 측에서는 퇴원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사호 병실 아기 건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원무과 직원이 문희에게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거예요. 문희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하정은과 연락이 닿을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하지만 하영이를 그냥 내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 규정상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지면 병원 운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아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비를 대납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럼 나중에 보호자가 나타나면 돌려받으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는 결심했습니다. 만약 하정은이 정말 언니라면 가족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설령 아니라고 해도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오후에 문희는 하영이를 돌보며 아기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체중이 조금 늘었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상 범위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얘야, 할머니는 어디 계실까? 문희는 하영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병동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희는 호기심에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간호사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문희가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사호 병실 아기 할머니가 오셨는데 병원비 때문에 곤란해하고 계세요. 문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정은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원무과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많이 당황하시더라고요. 문희는 급히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문희는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나는 언니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게다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하정은 씨요? 원무과 직원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희는 그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비록 세월이 흘러 많이 변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히 기억 속 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문희는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정은도 문희를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하정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설마, 문희야? 하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인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해졌어요.
원무가 복도에서 마주친 두 자매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정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문희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정말 우리 문희가 맞아? 하정은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언니예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문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하정은은 당황했습니다. 30년간 숨어서 살아온 습관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여기서 말하기는 하정은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진료실로 가요. 문희는 언니의 손을 잡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정은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고 문희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언니를 찾았다는 기쁨에 벅찼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저는 언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문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정은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문희야, 나는 기억을 잃었었어. 하정은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기억을요? 사고 났던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기억이 없었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전혀 몰랐어. 문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기억상실증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저를 기억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특히 너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기억들이 떠올랐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 하정은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이후 한 농촌 마을의 할머니에게 구조되어 그곳에서 살았다고 했어요. 기억을 잃은 채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영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희가 물었습니다. 하영이는 내 손자야. 하정은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손자요? 나에게 아들이 있었어. 하지만 1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며느리도 함께. 하정은은 목이 메었습니다. 문희는 언니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3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가족을 꾸렸지만 또다시 큰 상실을 겪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영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거군요. 응. 하지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 병원비는 너무 비싸고. 하정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왜 그동안 저를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억이 돌아왔다면. 하정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동안 문희를 찾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문희가 자신을 원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문희야. 나는 너한테 너무 못된 언니였어.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문희는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30년간의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하정은도 동생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언니. 고마워, 문희야. 정말 고마워. 두 자매는 서로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새벽 문희는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응급 연락이었어요. 선생님, 4호 병실 하영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문희는 서둘러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문희의 마음은 더욱 급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문희는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새벽 2시쯤부터 갑자기 호흡이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체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문희는 보육기 안의 하영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이 가빠 보였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수치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정은 씨에게 연락했나요? 네, 연락했는데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문희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언니가 하영이의 상태를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지 뻔했어요. 문희는 즉시 하영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하정은이 급하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중환자실로 뛰어온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하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하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단 응급처치는 마쳤어요.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문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정은은 보육기 앞에서 하영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 보였어요.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하는데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다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봤어. 하정은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어요. 문희는 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하정은은 지난 1년간 혼자서 손자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쳐 있었으니 오죽했을까요? 언니, 우리가 함께 하영이를 돌봐요. 문희야. 저도 소아과 의사니까 하영이에게 필요한 치료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정은은 동생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 이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받아주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부터 두 자매는 교대로 하영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문희는 의료진으로서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했고 하정은은 할머니로서 세심한 보살핌을 제공했어요. 하영아, 할머니랑 고모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정은은 보육기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문희도 옆에서 하영이의 상태를 점검하며 희망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체온이 안정되고 있어요. 호흡도 좀 더 규칙적이 되었고요. 며칠간의 치료 끝에 하영이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매의 헌신적인 돌봄 덕분이었어요. 병원 직원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닮으셨네요. 자매분이시죠? 간호사 민정이 물었습니다. 네, 쌍둥이 자매예요. 문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셨나 봐요. 다시 만나신 것 축하드려요. 하정은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잊고 있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있었어요. 문희야,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하영이를 어떻게 했을지. 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두 자매는 하영이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쳤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깊게 느꼈습니다. 하영이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문희는 병원비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대신 지불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치료비가 필요할 것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컸습니다. 언니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문희는 하정은에게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구나. 하정은은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정은은 그동안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농촌에서 혼자 살다가 도시로 나와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특히 각종 행정 절차나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이 서류들을 작성하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영이처럼 신생아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희는 언니를 도와 복잡한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하정은의 소득 증명서부터 하영이의 의료 기록까지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언니 통장 잔고가 이렇게 적다니. 문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문희야. 언니가 너무 무능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서 손자를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거예요. 문희는 병원 사회복지사와도 상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하영이의 경우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충분히 부합했어요. 하지만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당분간은 제가 계속 비용을 대신 지불하겠습니다. 문희가 말했습니다. 문희야,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 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이런 것 가지고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한편 문희는 하정은을 위한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어야 앞으로도 하영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언니, 병원에서 간병인 자리가 하나 났어요. 관심 있으세요? 간병인이라고? 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언니가 하영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정은은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농촌에서만 살아와서 병원 일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볼게. 하영이를 위해서라도. 며칠 후 의료비 지원 승인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희와 하정은은 기뻐했어요. 이제 하영이의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언니. 문희는 기뻐했습니다. 문희야, 너 덕분이야. 혼자였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어. 하정은도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한 태도로 일했어요. 환자들도 하정은의 따뜻한 마음씨를 좋아했습니다. 하정은 씨 손길이 참 부드러워요.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저절로 익힌 것 같아요. 하정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자매는 함께 하영이를 돌보았습니다. 하정은은 낮에 일한 이야기를 하고 문희는 하영이의 치료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하영이가 이제 제법 고개를 가누는 것 같아요. 하정은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 체중도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느꼈어요. 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한 달 후 하영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희는 마지막 검진을 하며 뿌듯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작고 연약했던 아기가 이제는 제법 통통한 볼을 가진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영아, 이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문희는 아기를 안아올리며 말했습니다. 하영이는 문희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생기가 넘쳤습니다. 하정은도 옆에서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꿈만 같아. 하영이도 건강해지고 문희도 다시 만나고. 하정은은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함께 하영이를 키워나가요. 퇴원 수속을 마치고 나서 두 자매는 하정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희는 언니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혼자 사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좀 좁아서 미안해. 하정은은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언니와 하영이와 함께할 수 있다면 어디든 좋아요. 문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정겨움을 느꼈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하영이를 위한 아기용품들도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 세 식구는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정은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언니 손맛이 예전 그대로네요. 문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억나? 네, 어릴 때 언니가 해주던 계란 후라이 맛도 기억나요. 두 자매는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의 공백이 있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하영이는 할머니와 고모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숨소리와 함께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어요. 문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정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며칠 후 하정은은 병원 간병인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보람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영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어요. 문희도 평소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녀를 더욱 성실하게 만들었어요. 병원 동료들도 문희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요즘 김 선생님이 더 밝아 보이시네요. 간호사 민정이 말했습니다. 가족이 생겼거든요. 문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하영이를 돌보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하영아, 우리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아니? 문희는 하영이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말이 맞아, 하영아. 할머니랑 고모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정은도 덧붙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자매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영이가 자라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이를 위한 교육비도 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하영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하정은이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도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요. 두 자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기적 같은 인연이었어요. 이제는 절대 헤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영이는 두 여인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하나가 된 이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문희가 말했습니다. 응,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정은이 대답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창가에서 세 식구의 실루엣이 따뜻하게 겹쳐졌습니다. 오랜 상처와 아픔이 희망과 사랑으로 치유되는 순간이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이들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